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또다시 어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연이은 침몰 사고로 발생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원 원희대로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공사 완공이 이달에서 4월로 또 연기됐습니다. 일부 부실 공사 구간은 재시공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선거 대진표가 완성돼가면서 낙동강 벨트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탈당과 단일화, 무소속 출마 등 시끄러운 김해 지역 선거 상황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가 있었죠. 아직 해경이 실종된 선원들을 찾고 있는데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연이은 사고로 발생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통영 욕지도 해상.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선원을 배 위로 올립니다. 14일 새벽 4시 15분쯤 욕지도 남쪽 8.5km 해상에서 139톤 쌍끌이 저인방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어선에는 한국인 4명,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경비함정과 인근 어선들은 배에 타고 있던 11명 중 10명을 구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3명이 이날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또 실종된 1명의 선원을 찾기 위한 소색 작업이 종일 진행됐습니다. 불과 닷새 전에도 인근 해상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20톤급 제주어선이 침몰해 타고 있던 선원 9명 중 4명이 숨졌습니다.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통영해경은 사고가 난 두 지역에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소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이은 사고로 인력이 분산되면서 실종자 소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 원희대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SBRT 공사 완공이 3월에서 4월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창원시는 14일 중간 브리핑을 열고 잦은 비료 공사로 지연됐고 포트홀딩에 대한 복구 공사로 SBRT 설치 공사가 1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근망 누락과 경계석 등 일부 부실 공사 구간에 대한 재시공을 명령하고 품질관리팀을 현장에 파견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 예정이었던 SBRT는 올해 3월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또다시 공사가 연장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낙동강 벨트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김해 지역도 대진표가 나왔죠. 대결구도 어떻게 짜였습니까? 네, 김해 대진표는 국민의힘 김혜갑 후보가 늦게 결정되면서 경남에서 가장 늦게 완성됐습니다. 김혜갑은 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와 결선 투표로 선정된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의 대결입니다. 김혜을은 3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후보와 지역구를 옮겨 4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조혜준 후보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김해 갑을 모두 진보당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진표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김해갑에는 진보당 박종택 후보가, 김해을에는 이천기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당의 후보 단일화가 속도를 내면서 14일 진보당은 경선 지역인 창원 의창과 진주 갑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후보 사퇴를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경남에 총 8명의 후보를 냈는데요. 앞서 말한 두 곳을 제외하면 6명의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서 김해 갑을 대진표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김해 두 지역구 모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합류 소식도 있습니다. 비례대표에 신청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나섰던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인데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했고 현재까지는 조국혁신당 101명 비례대표 신청자 중 경남의 유일한 후보입니다. 신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도 나섰었고 탈락한 후보들과 김종호 후보의 원팀을 선언하며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었는데요. 경선 불복이나 민주당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한 석이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결심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들과도 사전에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14일 김종호 공동 선대위원장직은 내려놓았고요. 중앙당 간 연대가 된다면 선거운동을 계속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해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의 전략 공천을 두고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까?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지난 8일 김해을 후보들이 두 차례 낸 재심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공천을 반발하던 5명의 후보는 일단 공관위 결정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후 행보는 각 후보가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아직은 결과에 대한 충격파가 남은 만큼 후보들은 저마다 심사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합류나 무소속 출마로도 나올 수 있어 선거 셈법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 의원들이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다가올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진 부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와 경남이 재도약하는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경남도민에게 다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경남도 의원 62명 가운데 58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김해와 양산 등의 선거구에서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성산 마산회원, 김해 갑을, 양산 갑을 6개 선거구의 후보가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확정됐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와 진주시 갑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 후보가 결정됩니다. 두 당은 이번 주말 여론조사를 내 단일 후보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마산 서부지역 전투기념사업회가 가칭 마산 방어전투기념관을 서부산 전투가 일어났던 진북면에 유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기념사업회와 시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기념관의 위치를 진동면으로 정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진동리 보훈문화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칭도 국방부 기록에 남겨진 마산 서부지역 전투기념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 화목동 주민들이 김해시가 추진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처리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생존권과 환경 침해는 명백하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의 안전성과 건강 침해, 주민 피해 등 김해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하며 오는 19일 모든 주민과 반대 집회를 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현재 용역 중으로 오는 10월 기본 설계와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돼 피해 규모와 영향 범위가 나오면 주민들과 소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H 농협 간부들이 경상남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14일 김주양 농협중앙회 상무와 조근수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조총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이 경남도청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주양 상무는 경남농협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도 답례품으로 우수한 경남 농산물을 제공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 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구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공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창군이 오는 20일까지 거창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팀당 1일 5만 원 이내의 숙박비와 여행기간 지역의 문화예술 체험비를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